오늘은 유튜브 알고리즘, 3교시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유튜버로서 바라보는 알고리즘, 그리고 구독자로서 바라보는 알고리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를 얘기하기 전에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 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용어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명령어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 이렇게 쓰이지만 넓게 알고리즘을 얘기하자면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궁금한 것을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력한 것이 출력값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출력을 가져다주는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인 거예요.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어떤 단계로 갔다가 또 다른 명령어에 의해서 이 단계로 오고, 또 명령어에 의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나타나는 출력값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 중에 오늘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자 관점에서의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의 구독자로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알고리즘은 나를 잘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영상을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 그 영상들의 모음, 그걸 구글의 알고리즘은 구독자인 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는 이런 영상을 좋아해. 명령. 이 구독자는 이런 단어를 좋아해. 명령.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을 구독자에게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청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찾도록 도와주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 시청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찾도록 도와주냐면, 구독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더 시청하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왜? 유튜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여러분은 어떤 영상이 나왔을 때 유튜브를 오래 보시나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추천 동영상이 막 뜨죠. 이것도 보고 싶네?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겠는데? 이렇게 보죠. 우리가 구독자로서 유튜브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유튜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광고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은 최대한 구독자를 오래 머물게,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또 나를 여기로 보냈다. 저는 왜 여기에 와 있을까? 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나에게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추천 동영상이라고 뜨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영상을 추천을 했을까? 그런데 끌리듯이 그 추천 동영상을 우리는 봅니다. 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나에게 이 영상을 추천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상을 가서 보죠. 유튜브는 추천 동영상을 준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추천하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잇, 손흥민 하이라이트만 보고 자야지.
역시 우리 홍민이 형 너무 잘하죠? 안녕 휴먼, 난 유튜브 알고리즘이야. 으아씨 깜짝이야. 설마 손흥민 하이라이트만 보고 잘 건 아니지? 손흥민 런던 집에 수영장이 있는데 궁금하지 않니?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축구광이면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정도는 알고 있겠지? 역대 발롱도르 수상자? 맞아 이건 알아야지. 이거만 보고 자야겠다. 유하! 야, 다음 건 루브랄 제임스가 현관문 박살내는 소리 ASMR이거든. 이거 하나만 더 보자자 어때? 눈 아파.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봐라. 예? 보라고. 예? 살려주세요 선생님. 이제 너무 졸려요. 그러면 10분 만에 꿀잠 자는 수면 유도 음악 들으면서 자는 건 어때? 예 볼게요. 본다고? 아니 보는 게 아니고 들을게요. 에헤헤헤. 그래, 잘 자고 내일 또 봐, 친구. 비상! 알고리즘들은 각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인지 눈오로나인지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더 새로운 걸 내놓으라고 아주 난리예요. 야 유튜브 개머잼이다. 다 봤던 거다. 야, 이제 문어가 피리 부는 건 식상하다. 새로운 걸 보여주란 말이다. 아니, 이걸 문어가 피리 부는데 식상하다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고양이 시리즈까지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아하, 고양이도 지겹다고? 이거 완전 사빼구만. 완전 태산말이 없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고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미친 소리! 안 됩니다! 학고들을 노출시키면 생태계 교란이 옵니다! 맞습니다. 학교들은 검색해서 본다면 모를까 절대로 추천해줘선 안 됩니다. 다들 조용! 그럼 뭐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학교들 준비시키세요. 이거 다 봤던 건데 뭐 새로운 거 없나? 뭐야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 알고리즘은 유튜브 동영상을 열심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면 나타나는 것을 대시보드라고 해요. 그런데 대시보드의 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딱 열었을 때 전체 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 거기에는 어떤 영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과 비슷한 시청자가 만족한 영상이 나타나게 돼요. 퍼포먼스 영상이라고 하는데 나와 비슷한 연령도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좋아했던 영상, 제가 시청했던 영상들에 대해서 만족했던 영상을 홈화면에 바로 띄웁니다. 자, 홈화면 옆에 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유튜브 영상에 뜨는 내 유튜브 홈화면에 뜨는 영상하고 옆에 사람의 홈화면에 뜨는 영상하고 다릅니다. 같은 영상이 뜨는 게 아니에요. 특히 퍼스널리제이션, 개인화라고 하는데요. 구독자, 시청자의 조회 시간, 그리고 그동안의 검색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영상을 가져다 줘요. 맞춤 설정을 고려해서 개인화해서 영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 유튜브 영상을 딱 열었을 때 대시보드의 홈 화면에 뜨는 영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홈 화면 영상이 뜨고요. 그 다음에 홈 밑에 보면 인기 영상이 있습니다. 인기 영상, 트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기 영상은 이것도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인기 동영상은 어떤 영상을 띄워주는 거냐면 인기를 끄는 새로운 동영상을 보여주는 목록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 영상을 봤을 때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 순위, 계속 변하는 그 순위대로 보여주는 건 꼭 아니고요. 인기가 있으면서 인기가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참신한 영상들, 새롭게 인기가 올라가는 영상들, 그 참신함을 반영을 해서 인기 동영상에 띄웁니다. 그리고 특히 인기 동영상에는 새로운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를 소개하기 때문에 내가 뭐 새로운 유튜버라고 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결코 뒤처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유튜버들이 유리하게 인기 동영상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신규 유튜버들도
인기 동영상에 종종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는 홈 화면에서 처음으로 뜨는 영상, 인기 영상, 그리고 추천 동영상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청한 관련 주제 동영상, 그리고 과거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추천되는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알고리즘은 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70%를 추천 영상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콘텐츠 기반 필터링 혹은 협업 기반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추천 영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기반해서 필터링을 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구독자가 봤던 콘텐츠, 내용을 기반으로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영화 슈퍼맨을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내용으로 비슷한 마블 영화인 히어로가 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도 아마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 영상으로 줍니다. 바로 그 내용,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추천 영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협업 기반 필터링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묶어서 추천을 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사면, 어떤 물건을 사면 이 해당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산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물건들을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구매 행동을 보였던, 나와 비슷한 시청 행동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해서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런 원리로 우리에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것만 쏙쏙 잘 가져다 줍니다. 내가 굳이 어떤 영상을 찾으려고 서칭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분야의 영상들을 잘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격하는 영상들을 추천 영상으로 계속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다가 우리는 또 특정 유튜버를 구독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은 흐름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편하죠? 편합니다. 원하는 영상을 가져다 주니까. 그런데 꼭 좋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I do think this is a problem. And I think if you take all of these filters together, if you take all of these algorithms, you get what I call a filter bubble. And your filter bubble is kind of your own personal, unique universe of information that you live in online. And what's in your 엘리 filter bubble 프레이저는 depends on 필터 who you are, and it depends on 버블이라는 what you do. 용어를 사용을 But 했습니다. the thing is that 필터 you don't 버블. decide what gets in. 나만의 세계에 갇힌다라는 의미의 필터 버블인데요. 알고리즘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So one of 거죠. the problems with the filter bubble was discovered 새로운 by some 것을 보는 게 researchers at 아니라 Netflix. 내가 They were looking 원하는 at the 거, Netflix queues and they 이미 noticed something kind of funny 필터링된, that a lot of us probably 나를 noticed, which is there are some 필터링한 movies that just sort of 내용의 zip right up and 것들만 out to our 보여지기 houses. They 때문에 enter the queue, they just zip right out. 그 So 세계 Iron Man 속에 zips right out, 빠져버린다는 right? 거예요. And waiting for Superman can wait for a 나만의 really long time. 세상에 빠져서 What they discovered was that 헤어나올 in our 수가 Netflix 없다. queues, there's kind of 사실 this 이걸 epic struggle going on 비판적으로 얘기한 between 말이 our 필터 future 버블이라는 aspirational 얘기입니다. self. 특히 정치권에서 내가 어떤 당을 선호를 한다. 정치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정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러면 정말 우파 좌파 확실하게 영상이 나눠집니다.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그래서 그걸 마치 사실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안의 세계에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우리를 지배한다. 알고리즘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나는 알고리즘의 노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고리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그동안 본 것들이 이것저것 있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이 자꾸 이런 영상만 가져다 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기록을 알고리즘에서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청 기록을 지우면 되는데요. 시청 기록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시보드에 가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똑같이 여러분들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보관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보관함. 제가 PC의 화면을 캡처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으로 보면 제가 지금 같이 볼게요.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똑같은 메뉴가 뜨죠. 홈, 인기, 구독, 그리고 알림이 뜨고 그 옆에 보관함이 뜹니다. 보관함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지워보세요. 여러분의 시청 기록을 깔끔하게 한번 지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보관함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최근 여러분들이 본 영상이 뜰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이 있죠. 기록. 기록을 누르세요. 그러면 시청 기록 검색이 쭉 뜹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시청을 했는지 쭉 떠요. 지금까지 본 영상이. 그러면 자, 핸드폰에서 기록 오른쪽으로 가면 점이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점 3개를 누르세요. 그러면 기록 관리가 나옵니다. 누르셨나요? 기록 관리가 나오고요. 그러면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 창이 열리면서 시청 기록 지우기가 나옵니다. 자, 시청 기록 지우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청 기록을 삭제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유튜브 시청 기록이 모든 기기에 모든 유튜브 앱에서 삭제됩니다. 여러분이 취소하셔도 되고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시청 기록을 확 지우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는 영상을 여러분의 데이터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지우듯이 시청 기록을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 기록을 지우지 않고 시청 기록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어요. 일시 중지 혹은 검색 기록도 일시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의 입장에서 유튜브 시청자의 입장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더 이상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내 걸 더 들키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끔씩 시청 기록을 지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시청 기록 다 지우셨나요? 짠! 네, 지우셨어요? 저는 알고리즘 얘기하면서 가끔 알고리즘이 미쳤구나. 네, 알고리즘이 돌았구나. 알고리즘이 왜 이러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아무래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러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알고리즘이 에러가 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저의 알고리즘이 네, 알고리즘이 제 유튜브 채널의 검색어를 이런 식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전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부자 되는 법 영상을 올렸습니다. 부자 되는 법. 그런데 알고리즘은 제 영상을 이렇게 검색한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왜 이럴까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법 영상 쭉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정신 차려라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이 근데 정신 안 차리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어떤 또 이상한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제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 했어요. 실시간 활동 오른쪽에 보시면 97회 제가 게시 이후 97회 조회수가 나오죠. 그리고 탐색 기능, 제 유튜브 영상이 잘 탐색이 되고 있고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청 지속 시간이 0이에요. 0. 에러죠. 에러가 난 겁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0이면 안 본다는 거잖아요. 시청 지속 시간이 0으로 나와요. 그리고 97명이 봤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은 대부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90%가 넘습니다. 100%인 영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좋아요가 지금 0으로 나옵니다. 네, 이런 에러가 있어요. 저 정말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제 구독자가 0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다 구독 취소를 했나? 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놀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알고리즘이 가끔, 네, 뱅뱅뱅 돕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Charlie bit me. Ow! Ow, Charlie! Ow! Charlie, that really hurt. No, Charlie bit me. Charlie, Charlie bit me. Ouch! Charlie! Ow! Ow! Ow, Charlie! That really hurt, Charlie. 이번에는 알고리즘을 유튜버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알고리즘을 유튜버 관점에서 보는 거 아주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은 어쨌든 유튜버가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는 건 내 영상을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 사실 유튜버들은 그게 목표예요. 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나만 보고 말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조회수죠, 조회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건데 그 조회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노출을 해줘야 됩니다. 노출을. 그런데 알고리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영상을 노출을 할 것인가, 어떤 영상을 사람들에게 데려다 줄 것인가,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인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유튜브 영상이 좋은 영상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노출 클릭률이라는 겁니다. 노출 클릭률, CTR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상을 노출을 했을 때 100명에게 노출을 했을 때 100번 노출을 했을 때 구독자가, 시청자가 클릭하는 비율이 CTR인데 보통 영상의 노출 클릭률이 2%에서 10%입니다. 5%만 돼도 노출 클릭률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노출 클릭률이 10%가 넘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노출 클릭률이 10%가 넘는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이 영상 좋은 영상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노출을 더 많이 해줍니다. 여기저기. 자, 노출 클릭률,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제 영상인데요. 노출 클릭률이 7.4%예요. 높은 클릭률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16만 9천 회나 이렇게 노출을 해주죠. 네. 노출 클릭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을 유튜브가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바로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5분짜리예요. 그런데 노출 클릭률은 높아서 이 영상 재밌나? 들어갔어요, 구독자가. 그런데 처음 보니까 아우 지루해. 뭐야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5분짜리 영상인데 5초만 보고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2초만 보고 나오는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영상이 괜찮아요. 그러면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겠지만 쭉 보죠. 자, 이 시청 지속 시간, 이 시청 지속 시간이 50%가 넘으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 시청 지속 시간이 2분 54초가 나왔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59.2%예요. 퍼센트로 따지자 보면 총 영상의 59.2%를 계속 쭉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튜브의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의 입장에서는 이 영상 좋은 영상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보겠지 라고 판단을 해서 더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조회수가 이어져서 조회수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시청 지속이에요. 이 그래프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런데 올라가는 지점은 왜 우리도 영상 보다가 이거 뭐였지 하고 다시 돌려보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다시 돌려보는 구간, 그 구간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빨간색으로 세모가 밑으로 향해 있죠. 자, 하락 구간이 있어요. 쭉 보다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 구간은 시청자가 보다가 건너뛰는 지점이에요. 굉장히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 점진적인 감소가 되는 그래프. 이건 시청자가 점점 보면서 관심을 잃기 때문에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정독을 하고 보는 영상들이 얼마나 되나요? 사실 대부분 처음에는 반짝하고 보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시청을 안 하게 되는, 혹은 건너뛰기를 하거나 혹은 2배속으로 돌려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점진적인 감소가 대부분의 영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상은, 알고리즘이 보기에 좋은 영상은 시청 지속 시간이 길고, 그리고 노출 클릭률이 높은 영상을 알고리즘은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노출을 많이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노출을 많이 시키니까 구독자들이 보고 이렇게 구독을 누르고 하는 겁니다. 보면 시청 지속 시간이 길고 노출 클릭률이 높은 영상에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영상은 구독자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분석한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어요? 지금 추정 수익이 없는 걸 봐서는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됐거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안 된 유튜버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시청 지속 시간이 무려 72.8%예요. 어마어마하죠. 보통 시청 지속 시간이 50%면 높다라고 하는데 72.8%나 돼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현재 20만이 넘었거든요. 한 일주일 사이에 10만을 넘더니 20만이 넘었을 거예요. 오늘은 또 20만이 넘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저와 만났을 때쯤이면 30만 조회수도 거뜬히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을 따주고요. 우설가가 있네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니다. 안 되는데 왜 억지로 해? 겨우 38초짜리 영상이에요. 그런데 시청 지속 시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 그리고 노출 클릭률이 높다 보니 노출에 노출. 그래서 이렇게 몇십만이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도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주 전까지만 해도 몇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구독자까지 늘게 됐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은 이렇게 좋은 영상을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노출 클릭률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출 클릭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노출이 된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나요? 무엇을 보고 클릭하시나요? 바로 썸네일. 제일 눈에 띄는 거 썸네일이죠. 여러분, 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떴는데 수많은 영상들이 추천 동영상 홈 화면에 인기 영상으로 뜨는데 그 영상을 다 보진 않잖아요. 그 영상 중에 내가 선택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선택하시나요?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나요? 그 영상의 제목을 읽고 그 유튜버가 누군지 봐서 그렇게 선택하시진 않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대부분 영상을 선택을 해요. 이 썸네일은 같은 영상의 썸네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겠어요? 왼쪽 영상은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썸네일은 책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썸네일과 나는 이렇게 말해서 10억 벌었다. 이 썸네일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높겠죠. 책 얘기가 재미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 영상을 열면 책 얘기이기는 한데 썸네일만 봐서 클릭한다고 봤을 때 책이 싫은 사람은 클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얘기긴 돈 얘기고 말 얘기긴 말 얘기긴 한데 어떻게 해서 10억을 벌었지? 오른쪽 썸네일이 훨씬 구미가 당기는 썸네일입니다. 사실은 이 썸네일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는 그 영상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영상의 장면을 썸네일로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이 없는 유튜브 영상들도 있어요. 직접 제작한 썸네일이 아니라 유튜브가 추천한 썸네일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린다면, 그리고 그 썸네일이 구독을 부르고 그래서 노출로 이어진다면, 그리고 조회수로 이어진다면 조금의 공을 더 들여도 되겠죠. 구독을 부르는 썸네일, 유튜버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썸네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말을 쓸 것인지, 그리고 제목에도 어떤 말을 쓸 것인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헤이맨이라는 유튜버예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164만 회입니다. 1년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11만 명 구독자가 넘어서 실버 버튼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썸네일을 보자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자, 이 영상의 제목이 뭔가요? 과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알면 절대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이고, 오타까지 났네요. 그런데 164만 회를 기록했어요. 썸네일에는 과속 딱지 1048장.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과속 딱지를 잠깐 하루에 하나씩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뗐다는 건가? 매일매일 과속 딱지를 뗐나? 궁금하죠. 그런데 과속 딱지를 이렇게나 많이 떼고 터득한 노하우가 썸네일에 딱 나와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그리고 제목을 봤더니 과속 카메라 작동 원리를 알면 절대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샵 과속 카메라, 이게 태그입니다. 태그. 이 영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죠. 바로 과속 카메라예요. 과속 카메라.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구독을 부르는 키워드 SEO라고 하는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검색하는 키워드가
제일 검색이 잘 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 그렇다면 나는 어떤 키워드, 검색에 걸리는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할까? 이것도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해야 돼. 왜냐면 내 영상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구독을 부르는 키워드, 그 키워드 자체를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키워드를 제목란에, 그리고 설명, 그리고 태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과속 카메라가 제목에도 있고요. 그리고 태그에도 있어요. 과속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상이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썸네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키워드, 태그입니다. 제목과 설명과 태그에 공통된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상이 노출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우리 영상이 도대체 어떤 영상인가, 알고리즘에게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명령어로 제목도 설명도 태그도 인식을 해서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 키워드를 평소에 검색했던 사람에게 내 영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내 채널을 키워갈 때는 일관된 키워드,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는 여자라는 키워드로 쭉 간다던가, 아니면 브이로그라는 키워드로 쭉 간다던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혹은 배우, 예를 들면 사이코지만 괜찮아, 김수현, 서혜지 라고 한다면 김수현, 서혜지,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단어가 들어간 키워드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되어서 태그에도 들어가고 설명에도 들어가고 제목에도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버는 노출, 조회수가 생명이에요. 노출이 되고, 그래서 조회를 이어지고,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지고, 그게 바로 내 채널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채널을 성장시킬 구글의 알고리즘과 친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상 길이는 구글에 광고가 들어가는 영상의 길이는 일단 1분이 넘어야 됩니다. 아무리 몇천 조회수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1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광고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1분 이상은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5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광고가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습니다. 그리고 8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광고가 앞에도 붙지만 중간, 미드 광고가 붙을 수 있어요. 영상 길이도 영상의 재미를 생각해서 무조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재미있으면서 효과적인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의 핵심은 첫 15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로, 시청자로 볼 때 처음에 영상을 클릭을 했을 때 15초 안에 결정이 나죠. 이 영상을 더 볼지 안 볼지, 아니면 건너뛸지. 그래서 첫 15초에 힘을 실어야 된다. 결론부터 재미있는 것부터 15초에 보여줘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와 구독자와 상호 소통을 하는 거, 상호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고리즘도 이 유튜버는 적극적인 유튜버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리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성장을 키우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알고리즘 얘기는 마칠게요. 여러분들과 어려운 얘기, 알고리즘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쪼개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더 심화 과정으로 들을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또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의 반짝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1차 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스캇 갤러웨이는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The Four을 얘기했어요. 다음 중에 제가 1, 2, 3, 4번 예시를 객관식으로 드렸는데요. 그 스캇 갤러웨이의 The Four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출석 체크 겸 해서 이 퀴즈의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지. 어떤 기업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까? 아닌 것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정답 쉽죠? 네, 여러분과 이렇게 3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로 만났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할 내용은 정말 많은데 짧게 쉽게 개요를 훑어가 봤어요. 유튜브 시대 얘기부터 유튜브를 제작하는 방법 간단하게 짚어갔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얘기까지 했어요.